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병아리 캠프 BO 첫 번째 차시 운동장 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활동은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을 고려한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이 위주의 쉬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경험을 떠올리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이고요. BO 플레이 앱에서 놀이 모드로 들어가서 총 세 가지 동작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로는 BO 칼라콘 1인당 3개씩, 그리고 햄스터 축구공, 태블릿 PC, 학습 스케치북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활동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물품들은 책상 위에 놓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앞에서 삐오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 귀여운 교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삐오 몸통에도 알파벳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좌우로 고개가 돌아가는 게 특징이고요. 스페인어로는 삐약삐약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교구는 사용 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교구를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수업에 시작하기 앞서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고 머리랑 몸을 강제로 돌리거나 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BO의 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개의 LED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BO 바닥에는 바퀴와 중심을 잡는 볼 캐스터가 있고요. BO 머리 위를 살펴보게 되면 상태 표시등과 배터리 표시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명령어 버튼은 2차 시 활동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O 전원을 켜게 되면 BO의 눈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빨간색으로만 캡처가 돼서 다소 무서운 느낌인데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BO를 연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태블릿 P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그다음 안드로이드 PC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BO 플레이라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연결하기라는 음성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신의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로봇 찾기를 눌러서 BO의 소리를 듣고 매칭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한 명 한 명씩 우선적으로 매칭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햄스터 로봇이나 기타 치즈 스틱 이런 활동을 하면서 페어링 문제를 다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면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홈 버튼에서 이번 차시에는 플레이 놀이 모드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플레이 놀이 모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 먼저 다양한 BO의 화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BO의 머리 버튼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BO의 머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BO의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랑 활동을 할 때 선생님 BO 머리가 안 움직여요 라는 피드백이 올 것 같다면 미리 선생님들께서 20대 정도의 BO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조이스틱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BO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파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부스터 모드라고 하는데요. 좀 더 삐오를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교한 활동이 필요할 때는 일반 모드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삐오의 눈을 터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삐오의 눈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한쪽을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삐오 몸통 부분 아래의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소리를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목록 외에 옆으로 좌우 버튼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삐오 살펴보는 활동이 끝나게 되면 첫 번째 활동으로 삐오를 조작하는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자, 실제 활동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삐오를 조작하게 되면은 꽤나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삐오가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삐오 눈 색깔을 한번 바꿔보라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삐오를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게 하는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운동장 수업을 하실 때 실제로 모둠 줄서기 굉장히 중요하죠. 남학생끼리 줄을 서게 할 수도 있고 여학생끼리 줄을 서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활동에서는 4명당 한 모둠으로 구성을 해서 줄을 맞춰서 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4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삐오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을 우리가 통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작하는 알림 혹은 타이머를 실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각자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해보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이미 줄을 빨리빨리 서는 학생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헤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니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줄 서라고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오락적인 요소를 담아서 타이머를 같이 실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타이머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셔도 되고 혹은 다른 파일을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 활동을 할 때 삐오가 제자리에 도착해서 방향 정렬하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삐오가 도착해서 바라보는 방향이 앞쪽을 모두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 삐오 플레이 앱에서 야간 모드를 활용하면 방향 조정이 좀 더 쉽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방향 조정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꼬리 잡기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미니콘을 각각 이렇게 2개씩 올린 다음에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번 학생이 술래를 하고요. 2번 학생이 1번 학생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인데요. 이때 삐오를 설정하는 방향은 자유롭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켜고 활동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서로 역할을 바꿔서 활동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인데요. 삐오가 공을 옮겨서 도착지에 가져다 놓는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삐오의 출발 방향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삐오 공을 움직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면 2인 1조로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삐오 플레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삐오 플레이 앱에서 코딩 모드를 활용해서 이어달리기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